소소하지만 굉장한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를 파는 곳, 오늘 밤도 문을 열었습니다. 도란이들 어서오세요. 도란도란 담소가게의 유정 그리고 민준입니다. 동네 사람들과 담소를 나누는 구멍가게 앞 평상 같은 방송을 지향하는 도란도란 담소가게 15번째 시간이고요. 저는 민준, 저는 유정입니다. 저희가 벌써 15번째가 됐는데요. 와, 진짜 오래 했네요. 네, 15회 뭔가 의미가 있는 숫자 같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어떠셨냐고요? 네, 뭐가요? 중의적인 표현이죠. 한 주간 어땠는지랑 15회 맞이한 게 어떤지. 15회를 맞이한 거 일단 너무 기쁘고요. 150회까지 일단 달려봅시다. 10회 때 100회까지라고 했던 것 같은데 점점 늘어나는 걸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 묶여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한 주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이제 22살이 돼가지고 한동안 인생 계획 좀 세웠습니다. 새해가 되면은 그 인생 계획을 다 많이 세우신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어떤 계획 세우셨나요? 그냥 대학생활 하면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메모장에 쫙 적어가면서 이걸 내가 4년 동안 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약간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거 하나 정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2월 달에 토플을 준비하고 네. 내년에 교환학생을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그때쯤이면 저희 방송이 종료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님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요즘 일이 갑자기 급격하게 많아져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가 조금 장기화되면서 그 웅크려 있던 일들이 다시금 활짝 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도 좀 제가 지각을 1시간이나 하는 불상사를 저질렀는데요. 네. 그 정도로 정신이 없는 한 주를 보냈습니다. 네. 네, 그럼 15번째로 담소가게를 찾아준 손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올해 앞자리가 바뀐 30살 고재영입니다. 네, 오늘의 손님은 고재영님입니다. 저희 담소가게는 어떻게 알고 찾아주셨나요? 그 주변에 같이 활동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거를 했다는 얘기를 조금 들어가지고 관심이 생겼었는데 그 인스타에 마침 그 모집 글을 봐가지고 네. 그 모집 글을 보고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방송도 들어보셨겠네요. 방송은 안 들어봤어요. 네, 이러면 바로 담소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실망스럽고요. 손님 스스로 정하는 오늘 담소의 가치. 당신의 이야기는 얼마짜린가요? 오늘의 담소가게 시가는? 일단은 제가 이야기를 조금 해봐야지 금액이 예상이 될 것 같은데 시작하기 전에는 2만 원 정도? 일단 제가 말을 잘 하는 데는 소질이 없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제 이야기에 많은 가치를 못 느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가격을 조금 적게 책정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담소가게 찾으시는 분들 중에서 말 잘하신다고 하는 사람이 잘 없는데 다들 말을 또 잘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입법 가시는 분들이 보통 네, 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벌써부터 목소리도 좋으시고 편안하게 맞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대화를 나눠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손님의 사소하지만 특별한 TMI를 청취자분들께 물어봤습니다. 손님의 취향은 둘 중 하나. 과연 청취자분들은 정답을 맞췄을까요? 스토리 TMI. 네, 저희가 미리 051FM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재영님의 특징에 대해서 투표를 걸어두었는데요. 과연 청취자분은 재영님의 특징을 맞추는데 성공했을까요? 재영님이 좋아하는 교통수단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차 대 버스, 무엇은 더 좋아하세요? 투표 결과는 기차 7표 대 버스 4표로 기차의 승리. 네, 청취자들의 예상이 맞았나요? 아니요. 저는 기차보다는 버스를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네. 근데 보통 기차를 잘 타지 않는데 뭔가 타 지역에서 온 느낌을 주는가 봐요. 보통 아무래도 기차가 화장실이 있다 보니까 그런 편리성 때문에 많이들 타시는 것 같은데 네네. 저는 뭔가 그 창밖 풍경을 구경하고 버스가 다니는 길이 아무래도 산이나 이런 배경들을 많이 볼 수 있어서
버스를 좀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럼 보통 다른 지역으로 가실 때도 기차보다는 버스를 이용하는 편인가요? 네, 웬만하면 버스로 가고요. 버스로 가기 힘들겠다 싶은 곳은 이제 기차를 이용하는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여행도 좋아하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리고 여행 다니기에 좋은 차량도 가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이게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작년부터 사진을 배우기 시작해서 여행 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이제 그거에 대한 감상을 바탕으로 해서 시도 쓰고 아니면 좋은 배경을 벗삼아서 책도 조금 읽어보고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사진을 좋아하시면 또 카메라로 찍으시는 건가요? 아니요, 아직 카메라로 찍진 않고 요새는 폰도 화질이 좋아가지고 맞아요. 휴대폰으로 먼저 시도를 해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휴대폰으로 찍다 보니까 그런 기능적인 아쉬움들이 많이 남아서 그쵸. 카메라에 대한 구매 희망은 있는데 아직까지 경제적인 여유가 조금 모자라서 이게 한번 구매를 하려고 찾아봤는데 제가 원하는 쪽으로 구매를 하려고 하면 최소 100만 원 이상이 든다고 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뭐 미러리스 좋아하시나요? 네, 미러리스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가격대나 성능이 차이가 크게 안 난다면 DSLR도 후순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요즘은 미러리스가 그 평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게 무게가 가볍고 들고 다니기 편해가지고 휴대성이 편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사진 찍으시는 분들은 미러리스보다는 DSLR을 더 선호하시는 게 렌즈 때문에 맞아요. 렌즈 가격이 있고 미러리스는 렌즈 가격이 좀 크고 호환성이 조금 적은 편인데 새로 나왔다 보니까 네, 맞아요. DSLR은 그런 호환성이 좋아가지고 렌즈 구하기도 쉽고 좀 가격도 저렴한 편이라고 들어서 많이 쓰신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재영님의 예술 활동에 가장 큰 영감을 준 여행지는 어딘가요? 제일 큰 영감을 주는 곳. 개인적으로 저는 정말 좋았던 게 강원도였던 것 같아요. 네. 제 친구들은 왜 강원도 가냐고 하는데 왜냐면 제가 군 생활을 강원도에서 했어가지고 근데 제가 대학교 초반에 그 무궁화 밤차가 있을 때가 있어요. 지금은 없어졌는데 밤 10시 반쯤 타고 가면 정동진에 해 뜰 때 도착하는 기차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 기차를 타고 가서 정동진에서 해 뜨는 거 보고 또 기차 타고 삼척 바다를 가서 삼척 바다를 보면서 이렇게 거닐어 봤는데 그 풍경이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가지고 한 번 더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던 것 같아요. 강원도는. 뭔가 저도 가본 적도 없는데 말씀을 들으니까 그게 상상이 돼요. 그죠. 그 풍경이. 석양 느낌도 좀 나는 것 같고 맞아요. 차가운 느낌의 그 강원도랑 다르게 따뜻한 그림이 그려집니다.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잘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그냥 말만 들어도 되게 기분이 좋아지네요. 다행입니다. 네, 또 취미가 여러 가지인 분인데 연극도 좋아하시고 노래 부르는 걸 또 좋아하신다고 하는데 저희가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한다고 적으시는 분들은 여기서 한 곡씩 하고 가는데 진짜요? 네, 짧게 한 소절 무슨 노래를 해야 될까요? 기억나는 곡이 지금 당장에 없는데 네, 뭐 가장 자주 부르시는 곡이 있으시면 애창곡 이런 거. 애창곡.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자주 못 다니다 보니까 애창곡이라고 하면 아니면 오늘 좀 서른 되신 분이라고 하시니까 서른 방송님의 서른 즈음에가 어울릴 것 같습니다. 혹시 그 가사를 조금 보고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열정적이시군요. 가사를 빼시면 제가 넘어가 드리려고 네. 가사를 외우지를 못해가지고 제가 네, 괜찮습니다. 하이라이트 정도만 한번 네, 알겠습니다. 딱 점점부터 하면 될 것 같은데. 네네. 시작.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비어가는 내 가슴 속엔 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네. 우와. 이 정도. 네. 뒤에 거 했으면 마이크가
좋아했을 것 같은데 맞아요. 너무 좋았습니다. 뭔가 목소리에 뭔가의 그 느낌이 있네요. 맞아요. 네, 완전 뭔가 따뜻해요. 사진이 그려졌습니다. 네, 또 여행 다니는 거는 아까 말씀하셨고 네. 또 독서하기 시쓰기를 좋아하시는데 시쓰기 네. 이거. 요즘 이런 분들이 굉장히 귀합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고등학교 때부터 이게 취미로 시를 조금씩 써 오다 보니까 네네. 그런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쓴 시로 만든 시집을 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최근에 조금 이번 연도에는 박차를 가해볼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달에 한 편씩은 시를 한번 써보자라는 혹시 뭐 마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낭독 하나 해주실 만한 게 있으시면 제가 네. 준비를 아끼는 시가 있으신가요? 아끼는 시는 아니고 작년에 썼던 시인데 네. 네. 부담스러우시면 저 대신 낭독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이게 있을지 모르겠네요. 여기서 이 시인데 요것도 버스를 타고 가다가 이제 밤차죠. 네네. 저녁에 버스 타고 집에 귀가하는 길에 창가를 보다가 갑자기 이게 영감이 와가지고 쓴 시거든요. 네.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 멀리 산등성이 하얀 빛 환하니 그리던 님인가 하여 이리저리 돌려보았더니 참 삭막한 쇠몽둥이 하나 쨍하니 서있네. 내 어찌 쨍하느냐 물어볼 새도 없이 밤차는 무심하게 떠나있네. 라는 시입니다. 진짜 코찡해졌어요. 방금 서른 즈음이랑 이 2부 같은 느낌이네요. 맞아요. 저도 딱 그렇게 느꼈어요. 네. 이분은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을지 더 그- 궁금해집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때부터 쓰셨다고 하면 그때부터 모아둔 습작 노트 이런 게 있나요? 제가 그거를 종이에 쓰고 교과서에 쓰고 이런 식으로 그냥 짧게 쓰다 보니까 없어진 게 훨씬 많고요. 약간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제일 찾고 싶은 시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 을숙도 문학제라고 네. 거기서 쓴 시가 3등을 한 적이 있는데 네. 철새를 바탕으로 쓴 시였거든요. 근데 그 시가 남아있질 않아서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조금 계속 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네. 문학제나 문학상에 한번 넣어보고 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네, 저도 취미로 시를 굉장히 자주 쓰는 편인데 네. 진짜요? 너무 반갑습니다. 시 쓴 사람이 진짜 잘 없거든요. 그니까요. 그렇죠. 저는 약간 좀 풍자시나 비판시 이런 걸 좀 많이 쓰는 편입니다. 부드러운 어체로 좀 비판하는. 좀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 또 있는데 책을 좋아하신다고 하시니까 네. 그 류시화라는 시인이 계세요. 네네. 그 사랑하라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라는 시가 있는데 네. 다양한 시들을 한국 버전으로 번역해 둔 시입니다. 오.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한번 찾아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제가 시 관련해서 본 책이 우리가 인생이라 부르는 것들이라는 책인데 네. 엄청 따뜻한 시들이 많아서 엄청 감명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 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게 뭐였더라? 그리울 때는 그리워하자라는 시가 있었는데 네. 그 시가 이제 파란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리운 사람이 생각나면 그냥 그리워하자 이런 식으로 뭔가 생각이 났을 때 그거에 감정에 충실하자라는 느낌을 조금 많이 받아서 그 시가 엄청 계속 남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뭔가 그 진듣기 그리워하기가 좀 힘든 시대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게 인생입니다. 서른 즈음에 느껴지는. 앞으로 네. 꼭 책을 출판을 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살찌는 음식들을 대체로 좋아하시고 네. 싫어하는 음식은 가지, 버섯, 야채 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물컹물컹한 식감을 싫어하시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그 가지나 버섯의 그 물컹물컹한 식감이랑 네. 그 씹었을 때 나오는 그 흥건하게 나오는 그 즙 같은 네. 것들이 네네. 뭔가 안 맞아서 네. 선호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또 이런 음식들을 안 가리고 먹다 보니까 아, 네, 살찌는 건 똑같습니다. 야채도 많이 먹으면 찌거든요. 맞아요. 네. 놀랍게도 우리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동물은 코끼리입니다. 네. 채식 동물이죠. 이제 자기 자랑을 좀 해주실 텐데요. 네. 토익이 만점이라고 아니. 아닌가요? 네, 아닙니다. 네, 제가 지금 지각에 이어서 이 잠이 덜 깬 실수까지 네, 이 무거운 분위기를 조금 풀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알고 보면 다 계산된 행동인 거 아시죠? 네, 알죠, 당연히. 네, 네. 정말 자랑 들어가겠습니다. 네. 다른 사람들이 들었을 때 막 감탄사가 나올 정도의 자랑거리는 없는 것 같고, 네, 그래도 뭔가 조금 자랑을 해보자면, 네. 제가 목소리가 조금 차분하고 조곤조곤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네, 이런 발표나 어떤 얘기를 할 때 남들한테 좀 더 쉽게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여행 다닐 때 제일 좋은 장점 중에 하나인데, 머리만 될 수 있으면 어디서든 잘 잘 수 있는. 진짜 부러운. 시인입니다. 타고난 시인입니다. 진짜요. 그래서 너무 진짜 얼어 죽을 정도로 춥거나 쪄 죽을 정도로 덥지만 않으면 어디서든 잠을 잘 잘 수 있습니다. 이제 또 기후가 그렇게 쪄 죽을 정도로 덥거나 네. 얼어 죽을 정도로 춥게 변하고 있으니까 아마 그 능력이 좀 버텨주기를 기대합니다. 네. 네, 근데 감탄사가 나올 만한 멋있는 자랑들이에요. 네,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 많은 분들이 또 다른 분들하고 비교를 하면 끝이 없거든요. 맞아요. 되게 신기한 장점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사전 토크에서 발표를 너무 잘하셔서 여학우분들께 막 고백을 받으셨다는 얘기도 하셨는데. 그런 또 TMI를. 네. 네. 대학교 때인데 막 엄청 많은 고백을 받은 건 아니고 이제 그런 발표하는 모습이 뭔가 호강이 비쳐 보이고 빛이 난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고백을 받은 적이 있어가지고 네. 지금 그 이후에 어떻게 그 이후에 짧게 사귀었다가 서로 안 맞아서 네, 이 자연스럽게 후광으로 이루어진 연애의 결말은 항상 그렇죠. 네, 좋은 추억이었길 바랍니다. 네. 마치 정동진에서의 추억처럼. 네. 그리고 또 말씀을 들어보니까 되게 차분하신데 또 이런 분들께서 만약에 또 부부싸움이 난다 이러면 또 굉장히 무서워지지 않을까요? 맞아요. 한 번 딱 돌면 진짜 무서워질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이게 따박따박 말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왜 화가 나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근데 말싸움을 좀 잘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진 못해요. 너무 화가 나면 오히려 할 말을 못하는 타입이라서 오히려 씩씩대고 있다가 뒤에 가서 그냥 한풀이 하고 끝나는 조금 되게 그런 편. 좋은 성격인 것 같은데요. 맞아요. 건전한 성격인 것 같아요. 지금 솔로신가요? 네, 맞습니다. 이건 또 제가 어필을 해드려야 됩니다. 화가 안 나는 남자 고지영님. 네. 관심 있으신 분은 댓글창에 인스타 아이디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또 재영님의 장점이 또 하나 더 있는데 자전거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자전거요? 그 예전에 여행, 이거는 아까 취미에 가까운데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조금 색다른 경험을 하고 싶어서 자전거 여행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왜 국도횡단 같은 거 하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처럼 자전거로 이제 서울까지 올라가는 여행을 계획한 적이 있는데 이게 자전거가 중간에 펑크가 나가지고 거의 시작하고 3일 만에 부산으로 돌아왔었는데 네. 그때 이제 자전거를 타고 여행을 다니면서 그 잠을 자야 되는데 잘 곳이 없어서 근처에 학교에 들어가서 그 학교 운동장에 텐트를 깔고 잔 적이 있어요. 그때가 12월 1월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추워서 솔직히 잠을 잘 못 잘 줄 알았는데 그냥 진짜 너무 꿀잠을 자고 일어나가지고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학교에 텐트를 치면은 이런 분이 있다는 거를 또 알려주시네요. 네. 그러면 그 거리 어디까지 왔다 갔다 하셨어요? 제가 부산에서 포항 맞나요? 포항까지 갔다 온 것 같아요.
굉장히 멀리 꽤 가셨네요. 가셨네요. 네, 그 밀양을 넘어서 이렇게 넘어갔었거든요. 네. 자전거를 타고. 와, 그 밀양 고개 넘어가는 게 진짜 힘들더라고요. 아, 그 산이 많아가지고. 맞아요. 거기 산 많죠. 네, 한 3개를 넘은 것 같은데, 와, 산이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또 산이고, 올라갔다 내려오면 또 산이고. 마치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네. 산 같은 것들. 날씨도 많이 쓰셨을 것 같아요. 그때는 씻을 정신이 없어가지고. 네. 자, 여기까지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어봤는데요. 이제 재영님의 운세를 봐드리는 시간. 도란도란 운세가게 시간입니다. 도란도란 운세가게에서는 4가지 운세를 봐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능력운, 애정운, 재물운, 건강운 중에서 하나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운 보시겠어요? 저는 재물운 보겠습니다. 재물운이라. 네. 제가 능력운으로 들어가지고 재물운으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재영님을 인생으로 네 가지 인생으로 나눈다면 초년기에는 재물운이 거의 없는 수준이고요. 네. 중년, 장년, 노년까지는 쭉쭉 올라갑니다. 네. 일단 열정과 노력을 통해서 재물을 발전시켜 나가고 들어온 재물을 잘 유지하고 활용하면서 그런 그 기운들을 잘 활용하는 게 인생의 재물운의 전체적인 흐름이고요. 뭐 일을 함부로 벌리는 스타일은 아니시라고 하니까 갑자기 늦바람 들어서 사업하거나 이런 성향은 아니라고 나옵니다. 네. 그리고 한번 시작한 일은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해나가게 되고 들어온 재물 또한 잘 관리해서 큰 기복 없이 발전시켜 나가는 흐름이라고 합니다. 또 특정 시기가 되면 이런 장점들이 빛을 발해서 결실을 얻는 때가 나온다고 합니다. 재물운의 흐름을 보면 역시나 꾸준하다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차근차근 모아가는 형태가 있고요. 청년기 때는 아직 돈을 만질 수 있는 시기가 아니라고 하군요. 그래서 30대 운에 이르게 되면서 조금씩 돈을 모으게 된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번 해부터 조금씩 빛을 발하는 때가 오지 않을까. 너무 좋네요. 네, 직년에 이르면서 쌓인 돈들을 다른 곳에 투자하고 성공해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일들이 있고요. 이때 여러 가지 일들을 벌리면서 돈을 만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그 차분한 성격 때문에 도박을 하는 일은 없을 거고요. 네, 안정된 흐름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새어나가는 곳은 좀 있다고 하니까요. 사람들에게 시원시원하게 돈을 쓰는 것을 좋아하는 면이 좀 있다고 네. 하고요. 또 통이 크기 때문에 뭔가 꿈이 하나 생기면 좀 어느 정도 써야 꿈에 대한 경로를 설정할 수 있는 타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전 입출이 좀 많은 팔자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좋은 시기는 올해입니다. 진짜요? 22년이고요. 지금까지 금전적으로 좀 힘든 시기를 보냈나요? 네. 그랬다면 이 해에는 힘들었던 금전 상황이 풀리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씩 모아두었던 돈이 목돈이 된다고 하고요. 이제 특정 분야에 제대로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사업을 하거나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면 거래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해이고요. 또 25년에도 또 다른 운이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횡재수가 있다고 하니까요. 잘 모아두셨다가 25년에 또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재물을 모으는 방법은 다른 사람에게 베풀 줄 아는 면도 있으시고 본인에게는 알뜰한 기질이 기본적으로 있으시기 때문에 재물 관리는 잘하시는 편이라고 합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보면 너무 보수적으로 운용하기 때문에 좋은 기회를 놓치는 때도 있으니까요. 뭔가 투자를 하실 때는 평소에 공부를 좀 해두시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을 좋아하지만 간혹 사람 때문에 손재수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구분하는 것 역시나 미리 배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이 간다고 해서 무조건 잘해주거나 베풀어주지 말고 이 사람도 나에게 잘할 것인가를 좀 살펴보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하고요. 결혼 후에는 더 많은 책임감과 함께 더 많은 재물을 쌓기 위해서 노력을 해가게 됩니다. 열심히 모으려고 하기 때문에 알뜰한 기질이 더욱 강화된다고 하고요. 또 배우자도 스스로의 일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함께 잘 벌 수 있다고 합니다. 재물 관리는 각자 알아서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각자의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요즘 트렌드가 또 이런 것 같아요.
너무 내 것을 배우자에게 맡기려고 하는 것 또한 그리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경제권이 너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각자가 분담해서 어느 정도의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또 알뜰한 면이 있다는 말이 또 나오는데 섬세하게 재물 관리를 잘 해내는 게 특징이라고 하고요. 대신에 뭐 각자 관리를 하더라도 서로의 재물 상황을 좀 오픈하고 네. 서로 토론을 하는 형태가 좋다고 합니다. 아. 어떤 것이 더 좋을지에 대해서 토론하고 음. 그런 것이 또 투자나 재테크에 도움이 될 거라고 하고요. 조언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수적이고 알뜰한 본인의 재물 관리를 보다 공격적이고 진취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공부가 필요하겠죠. 아무래도 투자 네. 공부가 조심스러운 성향을 잘 활용하려면 지식을 많이 쌓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좋은 성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것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네. 뉴스를 본다거나 아. 세상살이에 대해서 너무 또 외골수적으로 한 분야만 집중하는 것보다는 해외의 소식이나 국외의 사업에 투자를 가지는 것도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금전운이었는데 어떠신가요? 올해부터 조금 좋아진다고 하니까 맞아. 그게 너무 기분이 좋고요. 네. 일단 아무래도 모으는 거는 자신이 있는데 그 모은 거를 어떻게 하는지 투자에는 제가 또 완전 젬병이어가지고 거의 안 하고 있거든요. 주식이나 코인 같은 경우에도 거의 안 하고 있는데 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조금 공부를 해서 하나씩 조금 배워 나가면서 나중에 기회가 될 때 좀 크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금 바탕을 마련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무래도 적금보다는 제대로 된 기업 잘 찾아가지고 투자하는 게 좋은 그 결과를 나타낸다고 하니까요. 네. 공부를 좀 시작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그 좋은 성격을 가지고 계세요. 뭔가 투자를 하다가 말아먹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성격을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혹시 뭐 또 궁금하거나 고민거리가 있으시면 저희가 또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사실 제가 이번에 이직 준비를 조금 하려고 하는데 네. 네. 고민이 되는 게 일단은 기존의 거를 계속 해 나갈 생각이긴 한데 원래 하려고 했던 일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고민이 조금 되더라고요. 네, 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지금 하는 일은 안전감시단으로 일을 하면서 이제 사업장 내에 공사나 이런 건축 이런 것들을 하는 것에 있어서 안전하게 좀 할 수 있게끔 관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원래 제가 준비를 했었던 거는 한국어 교원이라고 네. 네. 외국인들 대상으로 한국어 네네. 가르치는 그죠. 쪽을 네네.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제가 전문과가 아니다 보니까 자격증 시험을 준비를 했었는데 2번 다 떨어져가지고 이제 취직을 하라는 집의 압박으로 인해서 이렇게 취직을 해가지고 지금 한 3년, 4년째 일을 계속하고 있는데 고민이 되더라고요. 일단은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이 일을 계속 해 나가면서 발전을 해 나가는 게 맞는데 아무래도 하려고 했던 일이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미련을 조금 떨쳐내기가 힘들어서 그런 고민이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그 교원에 대한 체험은 좀 해보셨나요? 네, 잠깐 옛날에 했었어요. 어떤 걸 하셨죠? 그 학교에서 인문학 강화 프로그램이라고 있어가지고 네. 어디였지? 태국에 가서 네. 한국어 교원 선생님들을 만나보고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실제 수업을 한두 번 정도 진행해 봤었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생각했던 거랑 실제 하는 거랑 조금 다르긴 한데 네. 네. 그래도 그렇게 가르친다는 행위가 재밌었던 것 같아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랑 교류를 하면서 그래서 계속 생각은 나는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추천드릴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지금 부산에서 네. 외국인들 커뮤니티랑 많이 연결이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알게 모르게 좀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내비게이터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란에서 온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가 그 한국에 이제 택배를 받았어요. 호주에서 네. 온 택배를 받았는데 그 개인 통관 부호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 우리 관세청에서 해외에서 온 택배에 대한 세금을 처리하는 그런
단계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날라온 안내문이 한글로 돼 있어가지고 한글을 좀 할 줄 아는 친구도 네. 우리 한국인들도 그런 걸 처음 보면 당황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도와주는 과정에 있었는데 굉장히 보람을 느꼈거든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하던 일을 하시면서도 네. 충분히 그런 봉사활동처를 찾아다니거나 도전을 좀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연제구 쪽에 가면은 그런 게 있거든요. 그 글로벌 센터라고 해서 네. 국제 학생들이나 우리 다문화 가정 들어온 그 분들이 한국어 교육을 좀 원하시거나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런 봉사활동처도 좀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게 많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네. 네. 한번 그런 부분을 조금 찾아보아서 조금 같이 해나가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들을 전문용어로 분산 투자라고 하죠. 네. 한 곳에 올인하는 것보다 네. 지금 길 가면서 여러 가지 체험을 해보는데 막상 그게 내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시도해 보시는 게 의미를 찾는 데는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거는 생각을 잘 못했던 게 네, 이게 보통은 다들 못하시죠. 네. 예전에 이제 학교 선생님한테 듣기로는 이쪽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그 당시에 좀 계셔가지고 네. 그분들이 이제 자격증을 따고 이런 봉사활동으로 시간을 채워서 그 급수를 올릴 수가 있거든요. 자격증 급수를. 그래서 자리가 잘 없다라고만 알고만 있고 직접 찾아보진 못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덜컥 겁을 먹고 네. 네네. 그랬었는데 일단 한번 그런 쪽으로 찾아보고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부터 조금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또 좀 전에 그 인문학 강화 프로그램이라고 하셨는데 네. 제가 또 인문학 스터디를 주최하는 인문학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보이는 것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런 활동하기 전에 내가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재력을 가지고 있는지 미리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네. 한국어 교원 시험으로는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쉬운 예로 제가 대학교 친구 중에 한국어학과를 다니고 졸업을 하고 교원 자격증을 합격한 친구가 있는데 예쁘다라는 말의 어원을 모르더라고요. 네. 그냥 교육적으로만 해석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우리말의 원리를 알고 그것이 어떻게 쓰여왔는지를 먼저 아는 분들이 그 한국어 강사를 할 때 의미를 찾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뭐 자격증 시험을 통과해가지고 취업 자리를 찾다 보면 여러 가지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기계적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만약에 내가 제대로 된 의미를 이해하고 있다면 그것을 내 식대로 개성 있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혹시 예쁘다의 어원을 잘 아시고 계신가요? 예쁘다의 어원이 어여쁘다인 그렇죠.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는 어여쁘다가 과거에는 가엾다로 쓰이던 말이었는데 이게 네. 변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네. 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런 원리를 알고 있다면 활용을 하기에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뭐 어여쁘다라는 말을 전달할 때 해외 사례랑 비교를 해볼 수 있습니다. 영어로 프리티라는 말이 있죠. 네. 근데 이 프리티는 보석을 보고 느끼는 아름다움이나 네. 재물이나 빛나는 것들을 보고 느끼는 진짜 원초적인 그 욕심에 의한 아름다움을 표현하지만 우리말에 속한 예쁘다라는 말은 상대방을 봤을 때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서만 나올 수 있는 가엾다라는 느낌을 예쁘다로 변환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어여쁘다라는 말이 내가 그만큼 너에게 뭔가를 주고 싶다라는 말이 되고요. 그래서 정말 예쁜 사람은 내가 뭔가를 주고 싶은 사람이라는 말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말의 아름다움이 다른 아름다운 말들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 좀 보람찬 하루가 되지 않을까. 좀 더 뭐라 해야 될까요? 좀 더 깊이 있게 가르쳐줄 수 있는 네. 감동 있게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또 외모 때문에 상처받은 분들이 계신다면 이런 말을 해준다면 더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요즘 스토리텔링으로 가르치는 게 되게 트렌드니까 네. 그렇게 재밌게 가르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인문학 스터디에 관심 있으시면 오늘 오후 4시에 네. 근처에서 진행이 되니까요. 네. 작은 홍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운세를 봐드렸는데 벌써 시간이 어느 정도 됐죠? 한 30분이 좀 넘어간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능력운까지 살펴봤습니다. 아니, 재물운이요. 재물운까지 네. 살펴봤습니다. 제가 오늘 정신을 놓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또 따뜻한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시인 맞아요. 고재영 선생님께서. 그래서 저희- 마지막은 오늘의 손님을 칭찬해주는 시간 토닥토닥 칭찬가게입니다. 네, 이렇게 저희를 칭찬해 주시고 저희도 재영님을 칭찬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먼저 칭찬을 좀 받아도 될까요? 네. 네. 저는 일단 이렇게 그런 진로에 대한 어떤 조언을 들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이런 조언들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민준님께서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정말 놀랬고 조금 그런 사람을 편하게 하고 그거에 대한 조언을 하는 데 있어서 엄청 따뜻하게 잘 해주시는 것 같아서 정말 좋았습니다. 하고 유정님은 다른 사람들의 그런 말이나 그런 감정에 공감을 정말 잘 해주신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공감 능력에 찬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혹시 저희의 캐릭터가 조금씩 잡혀가는 느낌이 듭니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저 먼저 칭찬을 좀 드리자면 네. 우리 재영님께서는 아무래도 그 말씀하셨던 목소리가 장점이신 것 같고 아, 또 여기 라디오에서는 또 눈이 보이는데 네. 눈이 굉장히 선한 눈이세요. 뭔가 내 마음을 맡기고 싶은 그런 선한 눈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다른 분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그리고 저의 칭찬하실 때 뭔가 제가 말씀드린 조언에 놀래기도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그거는 본인만의 고유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뭔가를 말해도 받아들이기 힘든 분들이 계신데 그런 것들을 스스로 잘 받아들이고 그걸 활용할 수까지 있다면 굉장한 능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시작하실 때 말씀을 잘 못하신다고 말하셨는데 네. 말을 엄청 잘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그런 예술을 좋아하는 캐릭터인 분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시 쓰는 것도 좋아하고 사진 찍는 것도 좋아한다고 하시니까 뭔가 되게 궁금해지는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재영님과 함께한 도란도란 담소가게 15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어때요? 오늘 시간 즐거우셨나요? 네. 생각보다 너무 재밌었고요. 네. 진짜 이런 사소한 얘기들, 잡다한 얘기들을 잘 할 기회가 없는데 이런 맞아요. 기회가 생긴 것 같아서 너무 좋고 또 이렇게 어플을 통해서 제 재물운이 좋다는 걸 들어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그리고 제가 고민하고 있던 지점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알려주셔가지고 그런 조언들이 정말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너무 항상 한 해 한 해마다 보람을 느낍니다. 맞아요. 도란이 여러분, 오늘도 도란도란한 하루가 되셨나요? 도란도란 담소가게 오늘 문 닫겠습니다. 오늘도 숙면하세요.